시작 안내.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몸과 마음이 이완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지혜의 말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는 명상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무상과 고통.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고통조차도. 석가모니. 주석. 이 명언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일체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석가모니는 삶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로 고통을 들었지만 동시에 그 고통 또한 무상함으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통에 대한 집착이나 저항을 줄이고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명언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어려움이 지나갈 것임을 받아들이는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 생각, 상황은 일시적임을 깨닫는 것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느껴지나요?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통은 어떻게 변화하고 지나갔나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평온함이나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행동 방향.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뜨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호흡은 매 순간 새로운 흐름을 만듭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 혹은 신체적 감각들을 관찰하세요. 그것들이 마치 구름처럼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특정 생각이나 감정에 묶이지 않고 그저 떠오르네, 사라지네 하고 알아차립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떠올립니다. 이 고통 또한 변화의 과정 속에 있음을 상기시키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굳이 되뇌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을 믿고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두 번째 명언.
우정. 친구는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유용성에 기반한 우정, 쾌락에 기반한 우정, 그리고 탁월성 덕에 기반한 우정입니다. 이 명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한 탁월성에 기반한 우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정은 단순히 이익이나 즐거움을 넘어 서로의 인격과 덕성을 존중하고 함께 선을 추구하며 서로의 성장에 기여하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마치 두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나 하나의 영혼처럼 깊은 공감과 이해를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명언은 디지털 연결성을 넘어선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의 인격적 성장을 지지하는 관계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의 삶에서 하나의 영혼처럼 느껴지는 소중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 친구와의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이며 당신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나요? 진정한 우정을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행동 방향. 당신의 삶에서 하나의 영혼처럼 느껴지는 소중한 친구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배우고 성장한 부분,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당신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찬찬히 되짚어 봅니다. 친구와 공유하는 가치,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을 느껴보세요. 마치 친구의 영혼과 당신의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상하며 깊은 유대감과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이러한 우정의 가치를 인식하고 현재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어떻게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명언. 미신과 이성. 미신은 약한 마음의 종교이다. 에드먼드 버크. 주석.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며 전통과 제도를 중요시했지만 동시에 이성을 존중했습니다. 이 명언에서 그는 미신을 비판하는데 여기서 미신은 합리적 근거나 경험적 증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거나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 형태를 의미합니다. 버크는 진정한 종교나 믿음은 이성과 조화를 이루거나 최소한 맹목적인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약한 마음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무지, 또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나약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 명언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능력, 그리고 불안이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어떤 것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한 믿음은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비롯되었나요? 비판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행동 방향. 미신적인 생각, 과도한 걱정, 특정 행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등 자신이 혹시 불합리하거나 근거 없는 믿음에 사로잡힌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그러한 믿음이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비롯되었는지 관찰합니다. 자신의 약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마주합니다. 그 믿음이나 생각을 객관적인 거리에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진실일까? 어떤 근거가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관찰하는 데 집중합니다.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되 두려움에 기반한 맹목적인 믿음 대신 이성적 판단과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불안을 마주할 용기와 판단할 이성을 기를 수 있다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네 번째 명언. 지식과 인격. 지식은 당신에게 힘을 주지만 인격은 존경을 준다. 브루스 리. 주석. 브루스 리는 단순한 무술가를 넘어 동서양 철학을 접목한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명언은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가치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식이나 기술은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경과 신뢰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인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즉 정직함, 성실함, 겸손함,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같은 인격에서 비롯됩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지식과 기술 습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이 명언은 리더십, 관계 형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공에 있어서 인격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은 당신에게 어떤 힘을 주나요? 당신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나요? 지식과 인격 중 당신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추구하고 있나요? 행동 방향.
눈을 감고 당신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 특성 때문에 존경심이 우러나는지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지식과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인식합니다. 이제 당신의 인격에 대해 생각합니다. 정직, 친절, 인내, 공정함 등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이러한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있나요? 지식으로 얻는 힘을 추구하는 것과 인격으로 얻는 존경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 균형에 대해 명상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질문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 더 경청하기, 약속 지키기, 타인 배려하기 등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잠시 떠올려 봅니다. 다섯 번째 명언. 변화와 흐름. 만물은 유전한다. 헤라클레이토스. 주석.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 유전 사상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세계의 근원적 본질을 불러보고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과정 속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그의 유명한 비유는 이 변화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생성되고 소멸하며 고정된 상태가 아닌 지속적인 되어감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 불변한 것을 추구하는 파르메니데스의 철학과 대비됩니다. 현대적으로 이 명언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삶의 유동성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모든 순간이 새롭다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 챙김과 연결됩니다. 개인의 성장과 변화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변화에 대해 당신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자유나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당신의 몸 안팎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알아차립니다. 심장 박동, 숨결, 외부 소리 등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마치 구름이 하늘을 흘러가듯 관찰합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과 현재의 당신을 비교하며 어떤 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 떠올려 봅니다. 외모, 생각, 환경 등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변화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저항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현재 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 순간의 경험을 온전히 느끼며 지금 여기에 있음에 집중합니다. 변화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여섯 번째 명언. 리더십과 신뢰. 가장 좋은 요새는 백성에게 미움받지 않는 것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주석.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는 현실 정치의 냉혹한 면모를 분석하며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논했습니다. 이 명언은 물리적인 군사력이나 성체보다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가 진정으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권력 기반임을 역설합니다. 백성들의 미움을 사는 것은 불안정한 통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반란이나 외부 세력의 침입 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때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지도자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리더십, 조직 관리 또는 대인 관계에서 타인의 존경과 지지를 얻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강압이나 두려움보다는 신뢰와 공감이 더 효과적인 동기부여 및 결속의 수단임을 시사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타인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강압적인 방식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행동 방향. 당신이 속한 공동체, 가족, 직장, 친구 모임 등에서 당신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나요? 혹시 당신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반감을 사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돌아봅니다. 과도한 자책보다는 객관적인 관찰에 초점을 맞춥니다.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얻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강압 대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청하기, 약속 지키기, 진심으로 칭찬하기, 타인의 감정 존중하기 등. 마치 마음의 요새를 짓듯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강압적인 태도가 아닌 타인의 마음을 얻는 온유하고 지혜로운 태도가 주는 내면의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껴봅니다. 일곱 번째 명언. 의심과 확실성.
의심할 수 있는 것을 의심하라.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주석.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 논리 철학 논고와 후기 철학적 탐구로 나뉘는데, 이 명언은 그의 후기 철학, 특히 확실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깊습니다.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하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확실성을 찾으려 한 반면,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의심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모든 것을 동시에 의심할 수는 없으며 어떤 것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는 삶의 형식 또는 언어 놀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맹목적인 회의주의보다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과 의심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는 것, 즉 확실성의 기반을 분별하며 비판적으로 사유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정보의 검증, 편향된 사고방식 점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념의 근거를 탐색하는 지적 정직성을 강조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나 생각 중 의심해 볼 만한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의심과 맹목적인 회의주의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당신의 이해를 어떻게 더 깊게 만들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당신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신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 혹시 의심할 여지는 없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봅니다. 의심이 일어난다면 어떤 부분에서 의심이 드는지, 그 의심의 근거는 무엇인지 차분히 관찰합니다. 믿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경계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음을 인식합니다. 의심할 수 있는 것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비판적으로 살피는 지적 용기와 겸손함을 기르는 것에 대해 명상합니다. 여덟 번째 명언. 단순함과 본질.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주석.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예술과 과학, 공학 등 다방면에서 천재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고 복잡한 현상 뒤에 숨겨진 단순하고 근원적인 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함은 미숙하거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모두 덜어내고 핵심만 남긴 상태, 즉 본질을 꿰뚫는 깊은 이해와 숙련을 통해 도달하는 궁극의 정교함을 의미합니다. 복잡성은 종종 불완전한 이해나 비효율성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본질을 파악하여 단순하게 표현하거나 구현하는 것은 고도의 통찰력과 기술, 즉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이 명언은 디자인, 문제 해결, 소통 방식, 그리고 삶 자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아름다울 때가 많습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의 삶에서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복잡함 속에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단순함이 당신의 삶에 어떤 명료함이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당신의 주변 환경이나 현재 느끼는 생각, 감정 속에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문제, 어수선한 공간,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복잡함 속에서 핵심은 무엇인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려 합니다. 마치 조각가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듯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생각이나 걱정을 덜어내는 연습을 합니다. 가장 단순한 상태, 예를 들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단순한 행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깊이와 정교함을 느껴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단순함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물건 정리, 인간관계, 의사결정 과정 등 단순함이 주는 명료함, 효율성,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움을 느껴봅니다. 복잡함에 압도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힘을 기릅니다. 아홉 번째 명언. 완벽함과 탁월함. 완벽함은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한다면 탁월함을 잡을 수 있다. 볼테르. 주석.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 사상가인 볼테르는 날카로운 위트와 비판 정신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명언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절대적인 완벽함은 인간이 도달하기 어려운,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완벽함을 향한 추구 자체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탁월함이라는 높은 수준의 성취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상주의적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현실적인 노력과 과정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과 자체의 완벽성보다는 과정을 통한 성장과 발전의 가치를 두는
성장형 사고방식과도 연결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어떤 일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나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동기부여, 스트레스 등. 완벽함과 탁월함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행동 방향. 당신이 세운 목표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떠올려 보세요. 그 목표에 대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완벽함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인지 인식합니다. 이제 탁월함을 상상해 봅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결과의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탁월함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노력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과정에서 얻는 배움과 성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열 번째 명언. 교육의 가치. 교육은 번영할 때는 장식이고 역경 속에서는 피난처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다층적인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번영할 때의 장식이라는 것은 삶이 순탄하고 여유로울 때 교육이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혀주며 문화적 교양과 지혜를 쌓는 즐거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역경 속의 피난처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 기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평생 학습의 중요성,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교육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의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명언입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의 삶에서 교육 배움은 어떤 역할을 해왔나요? 삶이 순탄했을 때 배움이
당신에게 어떤 즐거움이나 풍요로움을 주었나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배움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나 위안을 주었나요? 행동 방향. 학교 교육뿐 아니라 독서, 경험, 대화 등 모든 형태의 배움 포함.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교육을 통해 얻은 것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니다. 삶이 순탄하고 좋았을 때 배움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흥미롭게 만들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 발견, 세상에 대한 이해 증진, 대화의 폭 넓어짐 등 삶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이 가진 지식, 기술 또는 어떤 깨달음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교육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마음을 다집니다. 배움 자체가 주는 기쁨과 안정감을 느껴봅니다. 배움을 통해 얻은 지혜와 힘이 당신의 삶에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마무리. 이 명언들과 함께하는 명상 여정이 당신의 내면을 밝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성찰과 수행을 통해 지혜와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